디스코 팡팡.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 앱이요.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지 일주일 정도가 된 날이에요. 너무 갑자기 수술하게 됐고 너무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서 오늘 정도에서야 약간 근황을 조금 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나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뭐 이유가 없음. 그냥 이런 일도 생기는겨.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허리가 뭐 엄청 튼튼한 편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운동 많이 하면서 잘 지내왔는데 뭔가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꼬리뼈 쪽에 왼쪽하고 오른쪽에 디스크가 둘 다 터져서 그 터진 부분을 이제 빼내고 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허리 디스크 수술했기 때문에 허리가 엄청 아팠을 거다라고 의사는 말을 했지만요. 사실 저는 허리는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 종아리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약 30일간을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난 되게 병원을 잘 가는 편이야, 사실. 건강 염려증도 없지 않고 조금 아프면 병원 가서 물어보는 편이야. 근데 이제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가는 것과 대학병원을 가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였어. 그러니까 동네 병원을 쉽게 가는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대학병원을 쉽게 가기엔 또 쉽지가 않아. 뭐 내 경우는 그랬어.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통증이 있자마자 너무 이상하다. 근데 뭐 이걸 방사통이라고 부르더라고? 디스크 문제로 다른 곳이 아픈 건데 뭐 듣기로는 이 허리에서 통증이 먼 곳에서 올수록 이제 심각하다고 하는 카더라 통신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막판에는 이 발목 앞쪽이 가장 아팠고 그걸로 제일 좀 잠을 못 자고 힘들었던 것 같아.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노화도 굉장히 컸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자발발을 많이 하면서 살았고 무거운 거 많이 옮기고 살았고 무거운 그릇도 많이 들었고 무거운 장비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뭐 사람들은 뭐 글 쓰고 그림 그리고 하면서 뭐 자세가 나빴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빨리 그리고 빨리 쓰는 사람이죠. 네. 그 사실 그게 뭐 이걸 나빠지게 한 중심 원인이라고는 솔직히 생각은 안 들고 사실 그동안 살면서 거쳐온 많은 사장님들을 원망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는. 아무튼 그래서 종아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종아리가 아프지만 이것이 허리의 문제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크가 있으면 이제 다리가 아프다라는 것을 어쨌든 상식처럼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이게 허리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미 그쵸 한 달 전에 뭐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도 찍었고 한의원 가서 통증 치료도 받고 그리고 또 마취통증의학과에 가서 신경주사도 받고 뭐 여러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정형외과를 이제 갔을 때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로는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알 수 있는데 정확히 뭐 이게 진짜 뭐 디스크가 터졌는지 뭐 지금 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같은 건 이제 엑스레이로는 안 나오고 MRI를 찍어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통증이 극심하다 디스크가 터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좀 약간 디스크 터진 사람 치고는 좀 멀쩡해 보였던 것 같아요. MRI를 다들 굳이 찍지는 않아도 된다는 식의 조언을 했었어요. 물론 원하면 찍는 거죠. 의사들은 알지. 책임지는 말을 하지 않아. 찍을 필요 없습니다 라고까지는 하지 않지. 의사들은 정 원하시면 찍되 약간 이런 말을 흐리는 기법을 많이 쓰지. 그래서 나도 찍지는 않았어. 왜냐면 일단 MRI 찍는다는 것이 솔직히 비용적인 부담이 너무 컸어. 정신병자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우울증을 가지고 이제 계속 병원을 다녔으면 뭐 실비보험이라던가 이런 각종 보험을 드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또 든다 하더라도 솔직히 예술가로 살면서 그걸 유지하기는 저는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힘들었어. 나는 불가능했어. 그래서 MRI를 막 이렇게 쉽게 딱 찍어야겠다 생각을 안 했어. 왜냐면 어쨌든 한 50만 원이 드는 일인데 그건 좀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통증이 되게 심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학병원에 갈 만한 통증인지까지는 솔직히 판단이 안 되는 거지. 의사도 사실 바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일단 엑스레이 찍고 나서 통증을 관련 치료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디스크가 터져서 막 수술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통증을 관리하면서 살면 된다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에 가서 이제 스테로이드도 먹고 신경주사도 맞고 이러면서 또 한 일주일 보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전혀 진척이 없었으면 의사들이 당신은 지금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 큰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나아진다고 느꼈어요. 그전에는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통증 때문에 뭐 신경주사 맞고 스테로이드 먹고 하니까 뭐 한 번 정도 깬다던가 혹은 그냥 아침에 아파서 깨는 정도? 그러니까 그지 이러면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해보면 심각한데 어쨌든 그때는 뭐 이러다가 약을 먹다 보면은 잠을 안 깨고 잘 수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약간 가벼운 장애가 생겼다 정도로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미 뭐 걷거나 뛰거나 할 수는 없었고 다만 신경주사 맞고 나서는 좀 괜찮아서 좀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걸어야 될 때는 퀵보드를 타고 다녔어요. 퀵보드 아시죠? 예, 퀵보드 타면 퀵 죽음. 바로 퀵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퀵보드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퀵보드를 약간 빨리 타야 된다고 하는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이르겠다라는 그런 기존의 관념을 깨고 경운기처럼 이것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의 속도로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킥보드지만 저는 이제 경운기로서 그 아이를 약간 전동 목발로서 사용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부채자궁 퍼포먼스도 했고 물론 그때도 의료 보조기가 있었죠. 보행기가 있었고 그리고 팬미팅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때쯤에는 통증이 있긴 있는데 그냥 그래 심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 나도 심각했다고 생각은 했어. 근데 어쨌든 나아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 근데 그러고 있다가 좀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아픈데 뭐라 그럴까? 아, 이 정도면은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거야. 큰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거야. 그러고 있다가 이게 점점 악화가 되잖아? 그러면 이 통증에 압도돼서 뭘 할 의욕이 안 생겨. 그러니까 뭐냐면 병원에 가는 것조차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그냥 하루만 더 있어 볼까? 좀 그런 태도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달이 4주라고 하면 매 주마다 이유는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주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어쨌든 딱 이거를 완전히 터지게 만든 것은 이제 버피였는데 과도한 버피를 하다가 그때 뭔가 소리가 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은 긴가민가의 일주일이었고, 그러고 나서 엑스레이 찍고 한의원 좀 다니고 그렇게 또 일주일 마취통증의학과에 가서 한 일주일 반 그랬는데 나중에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이 약을 주면서 근데 일단 여기까지 자기는 약을 주겠는데 이 이상 계속 아프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큰 병원에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그냥 좀 나는 이렇게 그냥 관리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원래 허리 이 정도 아픈 게 아닐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허리가 아프다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 큰 병원에 결국 가게 된 날도 사실 진짜 갈 생각이 있었으면 대기가 어마어마하니까 오전에 일찍 나가서 움직였어야 됐는데 굉장히 늦게. 그러니까 계속 그냥 집에서 누워있다가 아프니까 갈까? 근데 지금 움직이면 어쨌든 더 아프니까 운전해서 또 그 병원까지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또 가면 불편한 의자에서 오래 대기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좀 살짝 꺼려지는 거야. 그리고 그냥 하루 이틀 차이 크게 없겠지. 내일 아침에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 계속 하고 그러다가 날씨를 봤는데 비가 계속 오더라고. 그러니까 비가 와서 더 아프다고 생각도 했었거든. 그래서 좀 비가 안 오는 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그러긴 어쨌든 비가 계속 와서 한 오후 3시쯤에 그냥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되게 천천히 움직여서 혼자 운전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3시에 갔으니까 4시쯤 도착을 했고 결국에는 그 의사의 외래 마지막 진료 6시 반, 6시 이때쯤에 들어가게 됐는데 묻는 대로 답을 하고 통증의 양상을 얘기하니까 당신은 지금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놀라기도 했지만 약간 울컥했어. 왜냐면 계속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믿지 않았던 것 같아. 그렇게 아프다는 사실을. 근데 의사가 당신은 지금 되게 아픈 상황이다. 이거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통증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뭔가 알아주는 느낌? 뭔가 이해받는 느낌? 그런 기분이 들었고, 그치. 그때 가서는 이제 이게 정말 나도 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나는 사실 그랬거든. 그날 가서 의사 진료받고 분명히 MRI는 당일날 찍을 수 없다고 할 테니까 MRI 내려와서 찍더라도 오늘 그냥 진료만 보자 이런 거였는데 그 의사가 MRI는 찍으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아래 그냥 내려가서 바로 CT를 찍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CT를 찍으면 그래도 거의 다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CT를 찍으러 가고 오고 거기서 엑스레이 다시 찍고 그때가 진짜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 왜냐면 이때는 뭐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처치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너무 센 고통 속에 있는데 계속 또 움직여서 막 엘리베이터 타고 또 엘리베이터 존나 느림. 타고 막 몇 층 가서 CT를 찍고 또 뭐를 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런 CT나 이런 거 찍으면서는 진짜 비명을 참을 수가 없었어. 그때쯤에 돼서는. 왜냐면 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아플 때는 전혀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되게 막 나중에는 거의 울면서 다시 의사한테 돌아왔더니 아, 이거는 심각하다. 디스크가 되게 심하게 터져 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라. 근데 나는 상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큰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빨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빨리 잡아줄 수가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당신은 지금 견딜 수 있는 통증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나가서 상담받고 날짜를 잡으라는 거야. 근데 나는 아무리 빨라도 뭐 엄청 센 진통제 이런 걸 주고 며칠 있을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수술을 예를 들어 뭐 월수금만 한다. 그러면 내일이 이제 금요일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오늘 입원을 안 하면 또 며칠을 아파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그때쯤 되니까 나도 너무 지친 상태였고 그래서 그냥 최대한 빨리 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오늘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수술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다시 어쨌든 집에 돌아와서 운전을 해가지고 차를 집에 놓고 각종 그 입원에 필요한 짐들을 싸고 야 요새는 병원에서 숟가락 젓가락도 안 주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막 싸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지. 그렇게 해서 입원을 했던 것이요. 모든 것이 너무 낯설었지. 너무 처음이었고 그렇게 큰 수술을 혼자 해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당연히 무서웠고 근데 무서운 것보다 약간 속 시원한 것도 있었어. 어쨌든 이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 이 고통을. 확실히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고. 근데 어쨌든 나는 수술이 처음이어서 혼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수술 관련 상담을 할 때도 내가 간병인이나 이런 사람까지 필요하냐 그랬더니 뭐 젊으신 분들은 혼자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병원에서는 계속 되게 젊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하나가 자기가 휴가를 내고 같이 있어 준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나는 약간 그렇게까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계속. 왜냐면 그냥 의사가 하는 말이나 간호사가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진짜 그 친구가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 그러니까 일단 수술 전에도 너무 아프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뭔가 어떤 지시사항이나 이렇게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가 놓칠 때가 많이 있었고, 근데 친구가 옆에 있어주니까 그거를 대신 들어주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챙겨주니까 그게 좀 되게 크게 도움이 됐고, 그리고 뭐 수술이 끝나고 나서는 더 그랬어. 거기서 처음에 나한테 이제 이렇게 생긴 마약성 진통제를 줬단 말이야. 이게 그 유명한 무통주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링거에 이렇게 달아줬거든? 근데 그러면서 여기 버튼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따가 너무 아플 때 이거를 눌러라 버튼을. 그럼 15분에 한 번씩 주입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막 뭐 진통제 주사 다 있고 항생제 있고.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은 게 꿈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왜냐면 수술을 마치고 나서 그 버튼을 찾는데 처음에 버튼을 못 찾았어. 그러니까 몸을 잘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손을 더듬어서 이렇게 찾은 거지. 그래서 꿈이었나? 왜냐면 나도 이제 미드 이런 거 많이 봤단 말이야. 뭔지 알지? 막 그 미드에서 말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서 더 달라고 진통제 더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뭔지 알지? 그런 거 나도 많이 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어떤 옛 기억들이 뭔가 다 섞였나? 그랬는데 이제 결국 수술하고 밤에 아파가지고 선생님을 부르니까 무통주사는 효과가 없냐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통주사를 언제 주셨죠?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버튼 누르면 된다고 그때 이제 그걸 쓰기 시작을 했지.
수술 끝나고 나서는 진짜 무서운 순간이 있었어. 그러니까 부분 마취 이제 하반신 마취를 했는데 잠은 재워주고 그래서 나는 어쨌든 자다 일어나서면 수술이 끝나는 상태였는데 깼더니 통증이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그때 혼자 이를 악물고 막 울었어. 밤이니까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 그때는. 수술을 했는데도 아프다라는 것이 그럼 나는 평생 이 통증을 안고 사는 건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그 생각을 했었거든. 좀 울다가 약간 정신을 차려서 옆에 자고 있는 간병병 그 침대에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웠지. 의사 좀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6인실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막 비상벨 같은 게 없어. 아프면 그냥 뒤져야 돼.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회진 도우실 때마다. 그 선생님 불러서 얘기를 들었더니 신기하고도 무서운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보통 기억을 한다고 하면 그게 머릿속에만 기억이 저장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우리 근육과 세포와 신경도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술은 잘 됐고 이제 통증이 일어날 만한 것들은 다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근육과 신경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통증이지. 하지만 통증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야. 얘 뭐 이런 족같은 얘가 다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약간 나도 이거 아픈 거 아니다. 이제 나아질 거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래도 수술은 잘 됐다고 해. 오른쪽 왼쪽이 둘 다 알고 보니 터져 있어서 꼬리뼈가 엄청 아팠을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여전히 난 그게 의문이야. 난 꼬리뼈는 전혀 아프지 않았어. 왜냐면 종아리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허리 통증 같은 것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 상체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계획대로 퇴원을 했지. 한 이틀 정도 더 입원을 했었나? 그러니까 입원을 더 할까 생각도 했어. 왜냐면 6인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진 않았는데 근데 그 정도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병실 안에 침묵이 시작되더라고. 그러니까 호구조사도 시작되고 또 내가 TV 소리를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이어폰을 둘 다 가져가서 번갈아 충전하면서 계속 끼고 있었는데 그것도 좀 힘들더라고. 어쨌든 24시간 그러고 있는 게. 그래서 혼자 괜찮을까 약간 고민하면서 퇴원을 했는데 결론은 그게 좋은 결정이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서 계속 지냈지.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그제였던 것 같아. 수술하고 처음으로 의사 외래 진료 다시 가서 이게 내시경 수술이었기 때문에 그 구멍 난 부분에 스테이플러를 찍어놨었거든. 이렇게 무식한 시술이 어디냐? 양놈들은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애들은 굉장히 그냥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야. 살이 벌어졌어? 모아줘야지. 붙여줘야지. 호치겠어. 이렇게 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의사가 이제 제거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병원은 한 달 뒤에 다시 가면 되는 거고, 이제 그 사이에 난 계속 요양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쨌든 디스크 터진 거를 다 빼냈는데, 그래서 통증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뭐가 또 주저앉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병원에서 생각하는 수술은 크고 작은 수술이 있겠지만 사실 개개인들한테는 어떤 수술이든 다 큰 수술이잖아. 그래서 나도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집에 와서는 계속 그 허리 보조대를 허리 보조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서 처음 한번 이렇게 감아주고 그 위에 약간 이렇게 고무줄이 있어서 이렇게 한 번 더 찍찍이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그 뒤는 약간 멋있게 생겼는데 약간 이렇게 플라스틱 뼈대가 이렇게 있는 느낌? 그래서 이게 또 25만 원이야. 이거 막 존나 막 수술하기 전에 아파 죽을 때 그 의료기 회사에서 와서 이렇게 막 재줘. 그 수트 맞추듯이.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눕거나 서 있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좀 지내고 있고, 되게 집에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보내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약간 히키코모리처럼 그냥 계속 집에 있고, 밖에 또 산책을 하기엔 길이 너무 지금 미끄럽고 또 추우니까 혹시라도 뭔가 일이 생길까봐 안 나가고 있고, 뭐 의사도 추천하지 않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몸이 바뀌었으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도 있었고, 집에 환경들도 좀 전에는 뭐 이렇게 굽혀서 짚거나 바닥에 앉아있고 이런 것들 다 괜찮은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 좀 조정해야 될 것들도 있었고, 집에 계속 있으면서 집에 되게 집중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짬짬이 에너지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굉장히 요양을 해야 되는 상태니까 좀 에너지가 되면 여러 가지를 좀 찍을 수 있는 건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근황입니다. 이반자였습니다.